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이 되고 말 거예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독일 환경보호단체에 소속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갈수록 퍼져가는 검은 참깨로 인해 한국에 가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방법을 찾았기에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가를 봤을 때 강이 어두운 녹색과 뒤얽힌 식물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팔켄이고 저는 블루리버라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강이 많이 변해버렸다는 걱정과 희망이 섞인 마음으로 일어나곤 했어요. 예전에는 맑은 물과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의 소리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강이 마치 다크 새섬이라고 제가 부르는 두꺼운 담요에 숨막힐 듯 덮여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둑을 따라 걸으며 제 부츠가 진흙에 파묻히는 것을 느끼다가 수백 마리의 검은 참깨가 물 위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참깨들은 빠르게 자라나면서 야생에서 퍼져나가 강바닥을 감추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이나 부드러운 바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의 균형이 깨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답은 이상할 만큼이나 무서웠어요. 오래전 중국에서 온 한 종류의 참깨가 우연히 이곳에 들여와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번식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참깨들은 퍼져나가 결국 우리 강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강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수생 생물들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건강한 강은 움직임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참깨 때문에 원래 토종 생물들이 살 공간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검은 참깨는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존재였어요. 물고기와 다른 수중 생물들이 살던 집을 파괴했어요. 저는 강과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해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블루리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베르나르트 로젠 씨도 저와 같은 걱정을 나누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검은 참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으셨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문제를 이용해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은 저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이 침입종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어요. 강에 의존하는 모든 이들이 이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소중한 강이 자연미와 생명을 되찾기 위해 무언가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블루리버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좌절감과 결연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전통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화학약품이나 기계적 제거 방식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 방법들은 상처에 붙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저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해결책, 즉 자연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생각은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냈어요. 어쩌면 자연을 적대시하는 대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자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례와 해결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거의 포기할 뻔했던 어느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블루리버의 작은 사무실에서 연구 논문과 강의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사례를 찾기 위해 침입종 해결책과 침입종의 창의적 활용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그러던 중 멈칫하게 만든 한 기사가 보였어요. 바로 한국에 관한 기사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한국을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는 한때 해로운 검은 참깨를 귀중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그 참깨가 맛있는 요리 레시피에 사용되었고 심지어 지역 인기 요리의 핵심 재료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참깨는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데 쓰여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대요. 저는 생생한 시장 풍경을 상상했어요. 밝은 색깔의 포장 부스,
친절한 판매자들, 그리고 신나하는 고객들이 있는 활기찬 한국의 시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참깨가 요리 재료로 당당하게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식물로 찌개, 소스, 심지어 간식까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생생한 대화 소리와 다채로운 요리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앞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 특히 대안을 찾아보자는 제 제안을 기억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검은 참깨를 단순히 제거하는 방법에만 집착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얻은 이 놀라운 아이디어에 크게 끌렸어요. 새벽녘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에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레시피를 지역 셰프들에게 가르칠 가능성까지 생각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몇몇 온라인 연락처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답변은 저를 더욱 용기를 주었어요. 그들은 식물을 파괴하는 대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의 모든 요소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문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해가 뜨기 전까지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어요. 만약 이 아이디어를 블루 리버팀에 설득시킬 수 있다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한국이 비슷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자원으로 전환한 발견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새로운 희망을 팀에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리라 다짐했어요. 저는 검은 참깨 위기의 해답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세상을 뒤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비행은 길고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우리 검은 참깨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낯선 언어로 적힌 간판, 친절한 얼굴들, 그리고 곳곳에 넘쳐나는 밝은 색채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공항을 나서자 탐험과 배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시원한 바람과 약속의 느낌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유명한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어요. 분주한 시장을 걸으며 제 눈은 경이로움으로 커졌어요. 시장은 다채롭고 활기찬 장소였고 상인들이 즐겁게 외치며 쇼핑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음 위에 가지런히 진열된 신선한 해산물과 여러 재료들을 보았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준 친절해 보이는 상인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지만 상인님의 친절한 몸짓 덕분에 도와주시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간단한 단어와 휴대폰 번역 앱을 사용하여 검은 참깨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상인님은 부드럽고 신나는 어조로 이 검은 참깨가 여러 요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찌개나 소스에 다른 재료들과 섞어 맛있고 감칠맛 나는 맛을 내는데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에 몇 시간을 머문 후 저는 검은 참깨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맛이 가득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입안에서 맛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검은 참깨가 특별한 변주를 더해줘 잊을 수 없는 식사가 되었어요. 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 경험은 진정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한적한 공원 근처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저녁을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모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작은 노트에 적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똑똑했어요. 자연을 다르게 바라보며 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파괴하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식물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환경과 싸우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이미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지식을 흡수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집으로 가져와 우리 강을 구하는 데 활용하리라고요. 쉽지 않겠지만 그 도전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제 안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이 모험은 정말 신나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지평선 너머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신나는 나흘을 보낸 후 저의 다음 단계는 그곳에 계신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희가 독일에서 겪고 있는 검은 참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법을 알고 계신 생물과 해양 전문가로 잘 알려진 민수 박사님에 대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한 명망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분주한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 박사님께서 독일에 우리 강을 구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하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민수 박사님을 만나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친근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박사님은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마디 한마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사님께서는 한국도 과거의 침입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순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신다고 믿어요. 식물이나 동물이 유용하다면 처음에는 문제처럼 보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민수 박사님께서 독일의 강을 괴롭히던 검은 참깨가 어떻게 한국에서 귀중한 식재료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여러 차트와 간단한 그래프로 설명해 주셨어요. 참깨를 신중하게 수확하고 이를 찌개, 소스, 심지어 간식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 방식이 자연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후 박사님은 제게 연구실을 둘러보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식물 표본, 물 샘플, 그리고 작은 생물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었어요. 현미경 슬라이드를 보며 지역의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이 침입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때 보시다시피 한국의 기후와 자연의 포식자들이 이 식물들을 어느 정도 통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자연은 치유의 기회를 얻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 박사님께서 공유해주신 내용이 많을수록 저는 그분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박사님은 검은 참깨를 사용한 간단한 요리법 몇 가지도 보여주셨어요. 그중 하나는 야채와 비법 향신료가 어우러진 매콤한 찌개 레시피였는데 그 설명이 너무 생생해서 풍부한 향, 따뜻한 찌개의 온기,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요리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민수 박사님은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우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남 내내 저는 많은 질문을 드렸고 박사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위협처럼 보이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시간과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역사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배웠거든요. 때때로 재앙처럼 보이는 것도 자연이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는 방식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감사와 설렘을 느꼈어요. 많은 노트를 적고 박사님과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대학교를 나서며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셰프들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검은 참깨의 유익함을 알리는 작은 워크숍을 열며 심지어 우리 강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상상을 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문제와 싸우는 환경 보호자가 아니라 자연과 서로 배우며 살아가는 글로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민수 박사님의 따뜻한 조언과 실질적인 예시들이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배운 모든 것을 집으로 가져와 독일의 우리 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리라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 만남은 전환점이었어요. 자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연과 협력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교훈들을 블루 리버팀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한층 힘을 얻고 영감을 받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강의 미래에는 회복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 간 협력이 만들어낼 새로운 희망이 가득할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신선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번 여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독일에 있는 팀에게 빨리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여행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문제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 검은 참깨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블루 리버 사무실로 향했어요. 동료들과 베른하르트, 네메츠 교수님,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을 모아 작은 회의실에 앉혔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그들의 얼굴에도 저와 같이 피곤함과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서는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일해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멋진 자원으로 바꾸었답니다. 몇몇 동료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베르나르트는 약간 찡그리며 어떻게 강을 질식시키던 검은 참깨가 유용해질 수 있죠?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검은 참깨를 맛있는 요리에 활용해요. 신중하게 수확해서 식재료로 가공한 후 고유의 맛을 더해주는 덕분에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죠. 저는 한국의 밝고 활기찬 시장에서 검은 참깨가 소중한 재료로 전시된 모습을 보았던 경험과 친절한 상인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식물이 찌개, 소스, 간식 등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수 박사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박사님께서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으로 자연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에서는 자연이 우리를 이끌도록 두어요. 모든 생명체가 제 역할이 있음을 알고 식품이나 약재로 쓸 수 있다면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한답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마치 제 말이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제 경험에 고무되어 저는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어요. 강을 화학 약품이나 끝없는 노동으로 단순히 싸우는 대신 검은 참깨를 현명하게 관리하자는 것이었어요. 참깨를 연구해서 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수확하고 요리 레시피에도 응용해 보자는 거였어요. 지역 셰프들을 초청해 검은 참깨를 재료로 사용하는 워크숍을 열고 지역 농부들과 식품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어요. 저는 동료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긴장했어요. 천천히 베르나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식물을 단순히 제거하는 데만 몰두했던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중했던 네메츠 교수님조차도 세라피나 씨의 한국 경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팀과 함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강에서 검은 참깨를 신중하게 소량씩 수확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 모임을 열어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을 사진과 이야기로 공유했어요. 주민들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관리 덕분에 우리 강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참깨는 통제된 방식으로 제거되었고 동시에 식품 생산에 쓰이기 위해 모아졌어요. 지역 식당들에서는 검은 참깨를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 실험도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강가를 걷다가 물이 맑고 잔잔하게 흐르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매일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었어요. 그 비전은 우리 환경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기회와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기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강이 다시 건강하고 생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노력하리라 다짐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